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말이죠.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변인의 그 변호인단의 윤곽근 변호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 여러분들 여러 차례 저도 말씀을 드렸죠. 헌재가 요거 투표자 수 검증하는 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지금 윤곽근 변호인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김용현 장관 옥중에서 직접 손으로요 A4 용지 한 3장짜리로 이 부정선거를 하는 자들은 이게 반역자들이다. 강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계엄령 선포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국가정보원에서 그러니까 23년도 이제 가을이네 벌써 1년 반 전에 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탄핵을 인용하느냐 또는 기각하느냐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후 2시에 나오는 이 마흔역 임명 여부인데, 이거 뭐 당연히 이 우연이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다. 요렇게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나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헌재의 결정문은 권고적 성격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고유의 대통령 임명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권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최상목이가 이제 최종 키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요, 이 마흔여기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좌파들이 지금 마흔여기를 임명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요것들이 말이죠. 이 헌법학자들, 좌파 헌법학자들, 요것들, 이 조작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이름을, 요런 인간들의 그 이름까지 그 좌파 그 단체 이름까지 급조해가지고 떴다방처럼 요 조작을, 그러니까 이 단체까지 급조해서 조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헌법학회 전체가 요 40여 임명에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정말 갈 때까지 다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흔역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헌재의 좌파성, 극좌파성이죠. 문영배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영배와 관련해서 이 고용주 지금 그 자유민주당의 지금 대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자유민주당의 대표가 지금 서울 전역에 100여 곳에 플래카드를 좀 개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는 이제 플래카드가 굉장히 그 효과가 좋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래카드를 지금 쫙 날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금 이 분위기를 아마도 굉장히 잘 아시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 헌법의 위기이고, 이 헌법농단 세력은, 내란 세력은 바로 뭐냐, 헌법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만큼 내란 세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일당들이 헌법 내량 세력인 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이죠, 이제 하나씩 좀 깊이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내놓고 있는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투표자 수를 검증하는 거, 요청한 거, 이거를 기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은 투표자 숫자 검증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증거다.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투표자 수하고 그다음에 등록된 투표자 수하고 부천시 을 신정동, 제가 말씀드렸죠, 신중동, 여기에서는 18,000여 명이 투표자 수인데 그게 1인당 하는데 4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틀간에 12시간씩 투표 시간을 보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사기친 부정선거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기각한 이유는 투표자 수를 세면 이거 부정선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것처럼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투표자 수 검증 안 해. 그러면 아니 투표자 수를 검증해야 우리가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재현 박사 얘기하는 대수의 법칙하고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투표자 수 검증을 부인하는 것은 저 특검을 부인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게 이재명가 만드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자 검증을 거부하는 자가 이게 범인, 헌재가 그러니까 범인이에요. 헌재가 내란 세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입장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관리를 들었다. 그동안의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몇 차례의 고발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단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가장 논란이 컸던 21대 총선 연수을 선거구에 대하여 선거 당일 투표자, 관내 사전투표자, 관외 사전투표자의 숫자와 실제 투표자 명부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검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검증 신청을 기각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수을 선거구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대법원 신중 이루어진 검증 절차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지고 출생 연도만 기재된 투표자 명부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투표자 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에 신뢰할 수 없는 투표자 명부 제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소송을 종료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절차가 대법원에서 행해졌고,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의혹이 더 커졌던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을 누가 해요? 판사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도 지금 헌재에도 선관위원장을 해먹은 헌재 재판관이 4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거위원장까지 했으니까 가지는 그의 편, 부정선거 없다. 아예 이런 걸, 선입견이 아니라 이렇게 인식이 굳어져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중앙선거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와 투표자 명부를 기준으로 한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간단한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니까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는 이 부정선거의 원인 그리고 그 실태를 파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검찰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다 기각해. 그리고 법원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만약에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또 법원에서는 전혀 이거 사실이 없다. 부정선거 의혹은 없다. 잘라버려. 왜? 관련 장부는 안 내놓고. 이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는 부정선거를 파헤칠 수 없는 한계에 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계에 달했는데 정상적인 사법 절차는 안 되는 거. 그래서 비상적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이 이 부정선거를 캘 수 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왜? 계엄령을 선포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 권한 때문에 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법 폭주도 중요하지만 요 부정선거는 특히는 정상적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 사법 절차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부정선거는 단순한 그냥 지나가도 되는 부정선거 아니고 시스템적인. 그래서 지금 메인 서버를 지금 압수수색했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메인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포렌식도 들어갔다. 이게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메인 서버 사진만 찍었습니다. 밖에서 사진만. 만약에 포렌식을 했어?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 여기에서 그 수사가 다 돼갖고 그게 나오겠죠. 안 나오잖아요. 2달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맞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정도로 부정선거는 굉장히 심각한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투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이런 투표의 4대 원칙 이게 헌법상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니까 자유민주주의 출발, 주권 재민주주의 출발이 헌법, 주권 행사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선거가. 그래서 그냥 흘러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완화부대의 일반 사회사건으로 정치사건하고는 근본을 달리한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갖다가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매우 엄중한 이 반헌법적 행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의 부실관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부실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단을 보인 것과 다르지 않다. 제가 지금까지 평가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변론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의 선거 무용 소송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다. 맞아요. 그 변론결에서 이런 것도 듣지도 않고 그냥 그 투표자 수 검증해달라 하니까 그게 기각이야.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탄핵을 인용하는데 불리한 이런 신청은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에 반대되는 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의 이건 직무유기적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제가 된 21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 외에 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까지 포함하여 투표자 숫자 검증을 재신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예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검증 신청을 즉각 인용하여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국민 저항권 행사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이제 그 김용현 장관도 어제 요 투표 이 부정선거문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한 자는 반역자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내는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함익병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 함익병에 대한 논란이 상당합니다. 함익병. 야, 참, 이 사람, 이거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유명세에 맞게 놀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맞게 놀아야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함익병에 대한 이 자세의 변화, 이거를 비판하는 글들이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함익병이를 말이죠. 지금 이제 그 CIA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세를 확 바꿔버렸어요. 이 반미적에서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시 미국 못 갈까봐 8시간 만에 태도 바뀐 이런 지금 이 글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도 멍청해서 부정선거 얘기하나요? 이런 이제 글. 그러니까 트럼프는 교활하게 부정선거 주장해서 대통령이 되고 멍청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던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서 구속되었죠. 교활함, 영민함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은 비판하고 함익병이가 말이죠. 예, 그리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거를 또 추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를 바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은 당선을 선거 2주 전에 유튜브에 올린 사람입니다. 히히. 그 지가 이제 트럼프한테 기여한 게 있다 이거죠. 지도자 정보, 사자의 용맹, 여우의 지혜, 뱀의 교활함, 독수리의 안목. 트럼프는 두루 갖춘 대통령이죠. 당선 안 된다는 게 이상하죠. 힐러리와의 경쟁에서도 트럼프의 승리를 말했던 이유입니다. 자, TV조선 방송에서 지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지금 그 심리전, SS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세를 바꾼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부정선거의 진상과 화교들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면 무슨 비판적
사고를 못 하시나 봐. 이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의 화교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발 제가 창피할 수 있게 증거를 찾아주세요. 요렇게 해서 말이죠. 요렇게 해서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갖다가 함익병이 얘기하다가 지금 자세를 바꾼 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함익병 선생님 가족들을 CIA 미국 신부에 신고한다는 글을 썼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들이 미국에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미국 갈 일 없으면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오니까 공갈 협박 수준이 한심한 사람일세. 이렇게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신도 나라 팔아먹는 부역자일세.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댓글입니다. 정신 태도도 비슷한 수준이고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있는 이 함익병.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칭찬 일변도로 나가는 거.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미국 너 못 가. 신고했어. 이렇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자세를 바꾸고 있는 이 함익병. 야, 이게 함익병이는 지금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반미 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서 CIA에 신고됐다. 그러니까 지금 놀래가지고 갑자기 자세를 바꾸는 이 무소신파 함익병. 반성하십시오. 반성해. 예. 뭐 유튜브 방송도 어마어마하고 그 와이프 사보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본인도 지금 어마어마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간이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최고의 수혜자라고 하는 함익병이가 이렇게 반미적인 노선을 취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윤석열적인 태도를 취해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냐. 국가의 혜택을 받은 인간 아니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혜택을 받아서 유튜브도 하고 부인과 본인의 사업이 그렇게 잘 되면 국가와 국민에게 돌려줄 줄 알아. 함익병이야. 그래서 함익병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런 거는 쓴소리가 아니고 함익병이를 위해서 함익병의 아들 딸들 위해서라도 함익병에게 무서운 회초리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마은혁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자, 그래서 마은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문영배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영백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은혁, 요게 이제 우원 씨가 신청했잖아요. 우원 씨가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 예, 우원 씨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원 씨가 혼자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치 않다. 과거의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주장이에요. 예, 법률 전문가 헌법학자들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서둘려서 이거를 정리하고 나가느냐. 예, 임명하려고 난리를 치느냐. 더군다나 변론을 딱 한 번밖에 안 하고 1시간 20분 정도. 그리고 바로 종결하고 한 달 만에 선고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만에 또 기각하고. 예. 자, 그리고 나서는 오후에 들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해갖고 그것도 오늘 중으로 내달라. 오늘 요구하고 오늘 중으로 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게 도대체 동네 엿장사도 이 정도로 엉성하게는 안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이 최상목 권한대 측에서는 여야 합의와 같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 따져갖고 서면으로 내는데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내냐? 이렇게 졸속으로 선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이고, 세 번째로는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그러면 임명을 이 헌재가 결정되면 임명을 해야 되느냐?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요거거든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의원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나눠 지명하게 되어 있고 선출로 해요.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 목만 가지고 있어요. 3명.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은요, 이제 입법, 행정,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권,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예, 임명권은. 이게 114조.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는 대통령의 임명은 3명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임명권하고 선관위원들,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헌법 111조하고 114조에 뚜렷하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의 재판관 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명시된 것은 권한대행에도 임명 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는 것이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사실상의 키는요, 헌재가 뭐라고가 이 결정을 하든 간에 그거는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적인 성격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 헌재의 결정문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지금 안 계시고 누가 권한대행을 하느냐? 요게 지금 이제 최상목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나 임명 안 해. 해버리면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알으시고, 지금 40여개에 대한 논쟁이 이제 아주 최고 수위에까지 지금 끌어올라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그리고 지금 야권이죠. 넓게 얘기해서 야권에서는 지금 법리적 해석 면에서도 완전히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법리적 해석에서도 이 절차적인 하자가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지금 이인호 교수, 이호선 교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걸 주장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이호선 교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하는 거, 헌재가 임명하라 결정하는 거, 이거는 해석 개헌이나 마찬가지다. 개헌 해석하는 거다. 개헌. 그리고 최상목이가 이거를 임명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여론전에서 밀리니까 말이죠. 요 인간들이 아예 이제 이 헌법 학회, 마치 무슨 대단한 헌법 학회가 말이죠. 크게 이번 그러니까 이제 마은영이 임명하는 것이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지금 이원씨가 신청한 것도 적법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급조를 해가지고 헌법학자들 한 100여 명 급조를 해가지고 그런 지금 옹호를 하고 있어요. 옹호를 하고 있어.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 이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니까 이제 여론에서 안 물리겠다고 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고용주 변호사가요. 고용주 변호사는 이렇게 이제 플래카드 정치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이 고용주 변호사가 내놓고 있는 이 플래카드. 서울 전역에 한 100여 곳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란죄를 뺀 무도한 탄핵에 각하하는 헌법재판소는 해산하라. 예. 그래서 좌익 편향의 헌법재판소를 해산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산을 주장하는 이런 지금 이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절친인 6.25 북침론을 주장한 간첩 신용복까지 공감하는 문영배는 자진 사퇴하라. 그래서 반미 반국가 헌재 소장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런 저항권을 우리가 저항권을 지금 우리가 행사해서라도 이 헌재 해산론을 넓혀주고 문영배 자진 사퇴, 그리고 마은혁 임명 절대 불가, 요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다. 예. 이런 지금 그 플래카드 정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사실상 여론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개척을 해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중앙지법 등 동서남북 5개 지법원 앞, 수사기관은 18개 앞, 대검, 공수처, 국수본 이런데, 그 다음에 입법부하고 행정부 앞 14개, 예, 그리고 주요 자경언론사 앞 6개, MBC, JTBC 한겨레, 그리고 이제 이번 현수막 게시하는 중앙구 애국동지회 청년미래세대연합, 그리고 우연정당 해산국민운동 본부에서 협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이죠. 예, 많은 이슈들을 이제 훑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는요, 이광범이하고 이 문영배 요 좌파 카르텔 관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